안녕하세요. 해외 기사와 보고서에서 유용한 경제와 금융의 정보를 찾고 해설하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2월 말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OECD는 3월 2일 세계 경제와 G20, G20의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추정에 비해 각각 마이너스 0.5%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0년 글로벌 경제는 2.9%에서 2.4%로 하향 조정되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는 뉴욕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은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중에 페드는 3월 2일 긴급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0.5%의 금리 인하를 조치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999%까지 0%대로 하락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독일처럼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한편 국제금융시장은 뚜렷한 안전자산 선호 모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시장 예측 전문가인 노리엘 루비니 교수가 금융시장의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을 경고하는 글을 마켓워치에 소개했습니다. 과거에 나심 탈레브는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금융위기를 설명했는데요. 검은 백조는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사건, 위험을 말합니다. 마켓워치의 글에서 루비니 교수는 2010년에 그의 저서에서 금융위기를 하얀 백조, 화이트 스완으로 정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금융위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득한 경제적, 금융적 취약성과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지금 버블이 붕괴하는 전환점인 민스키 모멘텀이 예상되는 시점이고, 이것을 초래하는 사건들은 알려지지 않은 미지수가 아니고 이미 다 알려진 자명하고 산재한 것들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면에서 하얀 백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 대선 이전 수개월 동안 발생 가능한 글로벌 위기와 기후변화 위험이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진 백조들이고요. 루비니 교수는 이 백조들을 미국 금융시장의 위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곧 세계 금융시장의 동요를 통해서 한국 국내 금융시장에도 충격파를 던질 사건들입니다. 즉, 경제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무역 측면에서도 가격 순환자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회피 불가능한 체계적 위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들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루비니 교수가 주장하는 이 백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이트 스완은 미국을 교란할 4개국,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의 미국의 충돌입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깨려는 이들 4개국과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정학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과 이에 따른 글로벌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미국 대선의 양당 간 극한 정치적 대립과 만약에 트럼프 대선 결과로 트럼프가 제거된다면 이들 국가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자국들은 트럼프의 대선에 불리하도록 분쟁을 고조시킬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란과 미국의 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뉴욕 주식시장을 동요시키고 경기 후퇴를 촉발하면서 트럼프 대선 전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장군 솔라이마니 살해 후에 현재는 미국과 이란이 소강 상태지만 이란은 언제든지 분쟁 확산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만약에 미-이란 군사 충돌 분쟁이 발생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기간이
한 달 때는 유가가 80달러, 6개월 봉쇄 시에는 유가가 1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일 쇼크의 경험에 의해서 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세계 경제, 특히 중국, 한국 등 원유 수입국에 치명적입니다. 물론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면서 뉴욕 증시를 폭락시키고 미국의 경기 후퇴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루비니 교수가 지목하는 첫 번째 화이트 스완입니다. 다음은 중국과 미국의 콜드워, 냉전입니다.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이 미봉책으로 체결되었지만 기술, 데이터, 투자, 환율, 금융을 둘러싼 양자 간 냉전은 이미 상당히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발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미중 간 서로 등을 돌릴 디커플링의 동기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간의 저강도 충돌인 냉전은 2020년 급속 악화될 수 있다고 루비니 교수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 때문인데요.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홍콩 사태, 대만의 독립 추진,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간 군사 충돌 등으로 상당히 동시다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음모를 비난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떠나 충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의 첫 번째, 두 번째, 넘버 1, 2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글로벌 경기를 냉각시킨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 행정부의 입지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미국과의 충돌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또는 지역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큰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화이트 스완은 사이버 전쟁입니다. 이들 4개국과 미국 간의 충돌이 비대칭적인 전력, 그 대표적인 사이버 전쟁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칭적 전력, 어시메트릭 파워란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상대방이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할 수 없도록 상대방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전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런 해커들이 미 대선을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양성하고 딥페이크를 살포하면서 미 대선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심각한 정치적 분열을 유도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위프트 등 국제 금융 시스템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 금융시장의 사이버 공격 시에 약 6,45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화이트 스완은 사이버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네 번째 위험은 미 국채의 덤핑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는 일본과 중국이 각각 1조 달러 이상 보유하면서 가장 큰 보유국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가장 큰 보유국이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이란과 북한의 한 경제대처럼 미중 간의 분쟁이 격화 시에 자산 동결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2월 1일 외환보유고에서 미 국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외환보유고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외환보유고에서 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2019년 이래 금값 30% 이상 상승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미 국채 매도를 가속할 경우에는 대규모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재정과 또 미 국채 금융시장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의 미 국채 덤핑 속도가 가속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금리와 달러 가치에 영향을 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백조였습니다. 배경사진에 많은 백조들이 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백조 외에도 루비니는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적인 환경재해를 모두가 주목해야 될 위험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머니부머의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IMF, OECD, 월드 이코노미 포럼, 다양한 국제기구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인류 공통 위험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말이죠. 트럼프의 지속적인 분쟁 전략으로 2020년 미국 대선이 남의 일이 아닌 글로벌 정치 경제의 판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벤트가 됐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된 것처럼 미국은 대선을 놓고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워싱턴발 거대한 백조의 날갯바람이 전 세계 시장들을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충격을 받은 이후에 설상가상으로 루비니의 백조들이 다가올 경우에 글로벌 경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비니 교수가 지목하는 금융위기, 민스키 모멘텀이 외부의 요인, 지정학적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2020년 11월 대선 전까지 쭉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금융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나 하실 분들은 국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이 변수들을 관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사건들이 원만하게 수습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잡힐 경우에는 이 영향으로 조정된 시장은 저가 매수에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투자 포지션을 가지는 것은 주로 나가 있는 주자가 도를 노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금융에 주고받는 공과 타이밍을 잘 보고 읽고 있다가 그 타이밍을 뺏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류에 나가 있는 주자가 스스로 그 타이밍과 흐름은 읽어야 되겠죠. 금융회사나 어드바이저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늘 경제와 금융 흐름을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외 기사와 보고서에서 유익한 경제와 금융의 정보를 찾고 해설해드리는 머니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